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팩트체크로 함께하겠습니다. 울산대 의대 탑5 이탈.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고요.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처음에 이 타이틀을 봤을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가 울산대 의대의 상위 탑5 탈락 보도를 했습니다. 국수 탐 영역 100분위 평균 합격성 기준으로 2023학년도 고려대 의대가 99.4점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의대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고 울산대 의대는 10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탑5에서 울산대 의대가 탈락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종전에 그 탑5라고 하면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를 꼽는데 이 탑5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이 기사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위 변동의 요인으로 울산 수업 확대를 꼽았습니다. 현재 울산대 의대 학생들은 예과 1년만 울산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과정은 협력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교육과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의대 졸업생 중에 단 7%만 울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대 부속병원인 울산대병원은 2018년 수련의가 부족한 탓으로 상급 종합병원 선정에서 탈락을 했는데 말이죠. 라는 이유겠죠. 교육부가 2021년에 이 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울산대 측은 2023년 신입생부터 울산에서 4년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 등을 담아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예과 2년, 본과 2년의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2년만 서울에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리타스 알파는 반박을 하는 입장의 기사를 발표를 또 했습니다. 단순 입결만으로 탑5 선정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뉴스위크의 세계병원 순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병원 평가, 관련 대학병원의 의사, 병상수 등 병원 규모까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비교 잣대가 없었던 예전에는 입결만으로 의대를 평가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수한 실습 요건과 수업 논문의 질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늘어났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이 빅5가 아니라 빅8까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해 실시된 정부 의료질 평가에서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 가운데 삼성 서울병원이 처음으로 제외가 되고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부산대병원, 가천대 길병원까지 총 8곳이 최상급인 1등급 가를 획득을 했고요. 성균관대 협력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1등급 나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입결 비교도 무리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마다 전형별 배점과 활용 지표, 전형 방법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100분위로 대학 간 입결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으로 합격한 최종 등록자들의 점수를 국수탐 100분위 70% 평균으로 줄 세우는 거, 이거 무의미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100분위 자료는 수요자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활용되는 기준일 뿐이지 실제 대학이 적용하는 대학별 환산 점수의 합격선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2023학년도 기준 울산대 의예과의 환산 점수 그리고 가톨릭대의 환산 점수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수탐 기준인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국수탐 100분위 70%컷 평균 기준 1위였던 가톨릭대학교와 10위의 울산대를 비교해보면 가톨릭대는 원래도 국수탐의 성적을 몹시 높게 반영을 하고 울산대의 경우에는 영어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대 전형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의대의 경우에는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성 면접을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대의 경우 30분가량의 MMI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2023학년 정시 면접을 실시한 9개 학교 중에서도 울산대와 인제대학교 이렇게 2개 학교는 유일하게 MMI 면접을 실시해서 상대적으로 면접의 영향력이 큰 셈입니다. 그래서 대학 간 입결은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이미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대학별 입결을 한데 모아서 제공하는 어디가 역시 전년도 전형 결과를 제공하면서 대학별 산출 방식과 환산 점수의 차이로 대학별 입시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결 해석을 할 때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 방식 외에도 변화된 대입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왜 논란인지 뭐 어디든 가면 좋은데 이게 제목이 좀 웃기죠. 울산대 의대가 탑 5에서 이탈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데일리 보도는 정시 성적을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정시 성적을 어디가가 발표한. 저는 이거 어디가 발표나 대학의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들이 자기들이 자세히 발표를 안 해놓고 딸랑 발표한 게 국수탕 평균으로만 발표해놓고 그거 가지고 줄 세운 게 또 뭐가 문제야.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지금 이거는 막 거의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개그로 했는데 다큐로. 다큐로 답을 한 거랑. 아니 왜냐면 어디가 발표한 거 가지고 한 거야. 근데 어디가가 올해 그 입결 발표한 거가 매우 부실합니다. 대기업에서 작년까지는 국어가 100분이 몇이고 국어 70%가 몇이고 수학이 몇이고 탐구가 몇인지 다 발표했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는 평균 등급을 발표했어.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을 텐데 올해는 꼴랑 뭐만 발표했냐면 뭐 볼까요? 저도 이거 상당히 열받았는데 왜냐면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대로 줘야지 사람들이 안 헷갈릴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를 들어가서 자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디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입정보센터 들어가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네. 대학별 입시 정보 여기 보면 전년도 기준 공개 울산대를 한번 볼게요. 울산대 본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이거밖에 발표 안 했어. 등록자 평균 70% 컷 100분이잖아. 이것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근데 작년 볼까요? 작년을 보면 이게 너무나 웃깁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 거 보면 23해서 울산대 다시 검색해 보면 작년에는 그나마 그런 헛소리가 좀 덜 나오게 국어, 수학, 탐구 다 평균, 영어 평균 등급까지 다 해줬거든요. 아니 이렇게 발표해 놓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기사가. 수학은 역시 다 100% 받은 건 사실인데 울산대는 과학을 잘 본 학생이 많이 갔고 국어 가톨릭 때는 국어 배점이 높아서 국어 높은 친구가 많이 갔다. 이렇게 디테일이 될 텐데 자기들이 이렇게밖에 발표 안 해놓고. 근데 이게 사실 어디가 잘못은 아니죠. 어디가 기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나 오래 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차라리 발표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저거 해놓고 저거 가지고 비교했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가 이걸 믿는 사람이 있나? 요즘도 뭐 언론에 이런 거 나오면 믿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참고 삼아 봐라 이런 의미지. 예를 들어서 고1이나 고2가 공부할 때 이 친구들한테는 도움 되겠지. 내가 지금 현재 98밖에 안 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의미가 있겠지만 저걸로 무슨 이거는 지금 어쨌든 기사에서 한 거는 뭐냐면 어디가에 발표된 평균 100분위를 비교했을 때 랭킹이 이랬다잖아. 네. 뭐가 문제죠? 정확한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적시킨 의대의 거네. 순위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산병원하고 뭐 성모병원이 누가 훌륭하냐 대학병원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가에 발표된 상위 70%컷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일단 이걸 얘기한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순위 변동 이것도 오바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리타스 알파 측에서 또 이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저도 반대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거 가지고는 절대 커트라인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어, 수학, 과학의 반영 비중이 다 달라. 그리고 난이도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22학년도는 국어가 무지 어려웠고 수학이 쉬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잘 본 친구들이 무조건 잘 갔어. 국어는 뭐 그 92점까지가 100분이니까 100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개 틀린 학생도 100분이니까 100이 나온 거야. 근데 작년에는 국어가 또 무지 쉬웠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99%면 재작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억울한 측면이 약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단순하게 100분위로 더군다나 울산대 의대, 뭐 고려대,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의대만 하면 전국에서 다 알 수 있거든요. 담아진 애가 작년에 그렇죠. 3명 나왔어. 여기까지가 몇 명 가는지가 뻔한데 그거 가지고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너무 양쪽에서, 그리고 이것도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이 좋은 거하고 그 대학 입시 결과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 가지가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 고3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정시가 부모님 세대는 원점수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400점 만점에 396점이 서울대 의대고 395점이 연세대 의대야. 비교가 돼. 똑같은 비교니까. 근데 지금 상대평가잖아요. 일단 과목별로도 상대평가고 표준 점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는 이 와중에도 100분위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또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어느 학교는 적게 반영해. 이제 이런 구조에서 단순하게 점수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10개 대학이든 서울권 의대든, 그리고 하다못해 아무리 지방 사립 의대라도 의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몇 개 틀렸냐 가지고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전문가인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 어떤 커트라인 내지는 비교 대상은 그거인 것 같아요. 과목별로 몇 개를 틀렸냐. 일단 수학은 센 의대 가려면 다 맞아야 되고 최하 하나 틀려야 돼. 근데 수학을 한 개를 틀리면 국어가 상대적으로 2개 비교 대상이, 그러면 수학에서 한 개 틀렸으면 국어를 2개를 더 맞으면 수학 다 맞은 애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과목별로 몇 개 틀렸냐로 고민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더군다나 또 하나는 난이도가 영향을 되게 미치거든요. 재작년 국어는 5개 틀려도 1등급이었어. 작년은 아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 더군다나 올해 지금 변수가, 난이도의 최고의 변수는 킬러 문제를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확률이 높냐 하면 이 순서군 뭐군 아무 의미도 없이 거의 동점자 내지는 비슷비슷한 성적의 친구들이 내가지고 동점 처리까지도 갈 수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고3들이나 우리 N수생 친구들은, 정시를 또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각 과목별로 한 개라도 더 맞을까에 좀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내는 당시에 뭐 사실 이게 아무 참고도 안 되거든요. 작년에 울산대 의대가 저랬다는 게 올해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단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 상황에 맞게,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했으나 과연 없어질지 이런 거 의심하지 말고, 저는 없어지든 아니든 간에 더군다나 최상위 의대를 노리는 친구들이면 일단 1등급은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든 다 맞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킬러 문제, 킬러 중에서 약간 쉬운 것부터 킬러가 아닌 것까지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거는 뭐 굳이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시간이 있으면 태풍의 경로를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오늘도 이혜영 네.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